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죠. 국무위원석 발언 때는 국회의장석의 오른편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발언대가 광역 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죠. 네,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의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킨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면 좋은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조문을 작년에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중앙 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자체 요구가 거의 이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 개를 노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껍데기의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 소위가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 보시고 행자부가 이해 당사자예요. 자기들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서 이양할 건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기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래는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의 이양 관련된 특례 부분은 추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대구, 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죠. 통합이 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통합을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닌 그 중간에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동의하자는 100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더 분권을 심화하기 위한 지방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반려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네, 최대 20조로 되어 통합 비용이 1년에만 4조 정도 드는 걸로 나와요. 전산망을 합친다든지. 그래서 통합 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20조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20조는 기존 예산 편성될 거라든지 통합 비용을 제외하고 20조인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미래적인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0조가 말만 20조고 뭐 다 그저 그렇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육군부대가 몇 개 성공을 했어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할 형편이 됩니다. 전투비행단은 12조의 이자 비용을 합치면 20조쯤 되기 때문에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꾸어 보고 공자기금까지 투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된 낡은 군사시설을 최고시설로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던 점이 있고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이 호소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문제 제기해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군공항 이전은 컨테레스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냥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총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답을 가까운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 통합이 진행되고 광역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함께 더 긴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되는데 사실 무근입니까?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뉴스를 독극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반대 시위에 동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산물이 도입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일본 수산물 지금 문제로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럼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1년 후가 아니라 관련된 그 수산물에 관련된 유해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해안에 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꼭 5년 후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독극물이라 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십시오. 뭐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일본 수산물이 독극물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는데 수입 재개가 논의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된 바 없다면 다행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가 예산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혹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받아온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남쪽은 계속 인구가 빠져서 유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세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이전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에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팀이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식 지역으로 지방으로 실제로 산업과 기업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우리 의원님과 우리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의, 의욕, 의지가 거의 같다. 더하면 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이러저러한 혜택을 둬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일종의 그것을 일종의 개수를 개발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의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고 기업에도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개수를 행안부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권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 정부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차이가 국민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대정부 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때 수고 많습니다. 섰습니다. 저는 의원 하시다가 입각하신 분들이 의원직이 있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 장관 보고 그런 실망이 좀 들고 그런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저 양반 참 애처롭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2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한다 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뭐 보고해야 되는 뭐 일반적인 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끼리 그래 이야기하지 맙시다. 응? 그다음에 그래놓고 항소 포기가 너무 이상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항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 포기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데 다 인사해서 보복해서 내치고 사표 받고 이랬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고소돼 있죠.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뭐 고소된 바는 있고요. 예. 인사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의원님 뭐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예. 항소 포기의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 점보다는 18명의 검사장들 또 다수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 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된 걸 밝혀달라는 걸 집단 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딴 행태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예요. 응? 지금까지 무죄 항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검이 2번이나 항소하겠다 하는데 신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보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간이한 상태로 이제 구두 보고가 됐었고요. 저는 뭐 최종적인 보고 왔을 때도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오히려 그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정 장관님. 검사들은 인사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수락석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의원 정성호 남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돼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다 이게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행위라든가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 공개돼 갖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그다음에 수행하고 이 여당 관계되는 사건들은 무죄만 하면 전부 항소 포기하고 야당이 관계되는 것은 항소할 뿐만 아니라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까지 항소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여야 구분에 따른 재판 항소 현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당은 3건, 전 절대적으로 야당은 2건입니다. 어떤 그 개별 사건에서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갖고 원칙적인 저희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진짜 말씀드리지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요즘은 다 드러나게 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서 좀 소신 가지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 하세요. 그냥 임명직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 인사 책임도 안 져.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했어. 이 특검 말이 됩니까? 응?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기간 연장해 놓고 또 2차 특검 한다?
2차 특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 합니까? 책임만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하던 사람 그만두고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집니까? 모순이잖아요. 검찰 없앤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특검은 뭐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통해서 법 체계 작동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의견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모릅니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그 수사기관에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검사가 검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부 결재 받으면서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그대로 송치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송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부해 갖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검찰에서 일부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안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건수가 2021년에 1263건, 2024년에는 무려 7133건이나 됩니다. 왜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제도를 깨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검찰 체계,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건 고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중수청, 공수청과 관련해서 저는 뭐 보안 수사라기보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시절에 검찰이 장내 지냈다 이런 소리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예. 행안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재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의 순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시도 통합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자체가 요구한 것의 8, 90%를 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개 이상 불수용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뭐 70여 개 정도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 권한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폭 더 양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대통령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이것이 균형 발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 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칭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뺏겨와서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오는 제도들을 다 허물고 오히려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얘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법무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과 그 행안 중수청장 간의 이 수사 지휘 권한은 집행되는 방식이나 또 이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마무리하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위원석 쪽을 바라보고 있던 발언대를 국회의원석 중앙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마무리 발언을 이어갑니다. 경상북도 20개 자치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논족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낮추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라 소리가 잠깐 작게 들렸습니다.